나에게는 꿈이 있었다. 삶을 찾아 날개짓하는 나비의 꿈을 간직한 그때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그저 따라갔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나비는 그들에게 짓밟혔다. 그곳에서 나는 없었다. 내 나이 15, 나는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그 끔찍했던 순간에서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6년 1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 10분께서 살고 계신 나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눔의 집은 1995년부터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바로 옆에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할머니들의 그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실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방에서 할머니들은 불빛 하나에 의존한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군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합니다. 그날이 다가오자 일본군은 자신들이 저지른 군 위안소와 관련된 많은 증거들을 지웁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를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남지 않을 뻔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1월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1년 뒤 고 김학순 할머니가 국내 최초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밝힙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할머니들께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해결해 줄 것이니 믿고 따르라고. 다시 1년이 흐른 1992년 1월 8일, 할머니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제1차 수요 시위를 시행합니다.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명예회복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절차를 통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뿐입니다. 사죄하고 사죄하다가 내 청춘 돌려주시오. 그렇게 말해주시오. 그랬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청춘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청춘은 난 돌려주면 받습니다. 근데 돈은 그 시jal자금마다 안 받습니다. 몸값 받았다고 때문에 안 받습니다. 내 청춘 돌려달라고 몇 개 다 사죄하고 사죄하고다 내 청춘 돌려주면 내가 감사하게 받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곳에 모인 걸까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잘은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정기 집회가 있고 시위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24주년이 되고 그래가지고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 되풀이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25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한 1212차 정기 수요 시위를 위해서군요. 오늘도 여느 때의 수요 시위처럼 많은 시민들이 일본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피켓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협상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한일 밀약, 밀실협의, 굴욕협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이 24년 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일 양국이 협의한 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 두 번째로 아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 세 번째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지급하겠다는 것. 네 번째로 일본 정부가 이번 협정을 착실히 이행한다면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 마지막으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것. 언뜻 보면 24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했던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께선 분노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없어.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도무시면 죽이려 하는 거예요? 못 내밀어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할머니들은 화를 내시는 걸까요? 오래전부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주장한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협정의 4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이번 협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빠졌다는 것. 할머니들이 직접적인 협상의 주체로서 참가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진한 협상의 이면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들을 위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국가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사전에 할머니들의 입장과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협상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뉴스를 통해 한일협정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절차를 통한 법적 배상이 없었다는 것.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고 하여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협정 직후 일본 정부의 표명에서는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빠진 채 책임이라는 단어만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또한 이번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 우리 돈 97억 원의 자금을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24년 동안 바랐던 그들의 명예회복은 단돈 97억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위안부 문제의 진상조사가 제시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없었다는 것. 일본은 범죄 가해자임에도 시종일관 위안부 할머니가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자신들의 잘못을 미사역으로 치장하고 발뺌합니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검증과 그들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들을 향한 진심이 드러나는 사죄가 없었다는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하지 않고 외무상이 대독한 것을 지적합니다. 아베 총리 본인이 직접 기자들을 불러놓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죄를 하라는 것이 그동안의 할머니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사과 아닌 사과를 사죄로 받아들여 합의했습니다. 국가를 따른 할머니들에게 돌아온 것은 원치 않는 97억과 사과 신용이었습니다. 다시 수요 시위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산적인 이용수입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우리 소녀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저 나이 우리 나이로 아마 89입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89을 맞이하신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할머니. 오늘 시위 내내 눈물을 훔치시던 할머니는 어디 가고 당찬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라가 힘이 약하던 시절
일본군의 속아 따라간 나는 5년 동안 악몽에서 살았다. 그들을 거부한 대가로 아편을 맞고 육체적 구타도 당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일주일에도 2명씩 실려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단 한 가지만을 바랐다. 하루빨리 내 조국이 힘을 찾아 나와 내 친구들을 구해주는 것. 그렇게 70년이 지난 2016년 200명이던 내 친구들은 어느새 46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우리의 나비를 찾아주길 바랐다. 그렇게 국가를 믿고 따랐다.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의 나비는 97억으로 돌아왔다. 이제 나는, 아니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하는 것일까?